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당대표 본선 진출자 5명이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1등인지 또 여론조사, 당심, 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몇 %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본 경선에서 그것이 영향을 줄까봐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한민국 기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취재를 통해서 거의 보면은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대략 41%로 이번에 1등을 했고 2등은 나경원 후보가 29%로 2등, 3등이 15%의 주호영, 5등이 홍문표 의원 5%, 5등이 조경태 의원 4% 이렇게 보면 득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보면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일반 국민 2,000명 그리고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해서 그 결과를 합산하는 것인데 당원에서는 한 31%, 일반 국민들에게는 51%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기자들이 저한테 코멘트를 구하러 전화를 했었습니다. 크게 질문은 3가지죠. 첫째, 이준석 현상, 이준석 바람은 언제까지 불 것이라고 보는가? 두 번째, 이번에 과연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보는가? 세 번째, 만약에 이준석이 1등을 못하고 당대표는 되지 아니하더라도 2등이나 3등 얘가 선전하게 되었을 경우 향후 이준석의 행보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등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 바람을 보았는가? 그대는 바람을 본 것이 아니라 나뭇잎 나뭇잎사귀 흔들리는 그 광경에서 바람을 느끼고 있을 뿐일세. 이건 예전에 우리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고 또 영국의 로세틴가 하는 그 여성 여류 시인도 그와 같이 이야기했죠. 그대 바람을 보았는가? 나뭇잎 흔들리는 그것을 보고 당신은 느꼈을 뿐이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의 바람은 이준석 현상의 바람은 이준석 바람이 아닙니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묻지마 바꿔보자 하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분노, 국민들의 절망, 이러한 그 틈바구니에서 솟아나온 바람입니다. 그 바람 곁에 마침 이준석이라는 나뭇잎이 펄럭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국민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철저하게 농락당했죠. 농락당하고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앞으로 살아갈 날에 희망은 보이지 않고 이런 가운데 도저히 이래서는 못 살겠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 자, 문재인 정부, 좌파 정부를 갖다 엎어야 되는데 야당을 바라보니 야당도 늘 그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 바지가랑이 붙들고 졸졸 따라다니는 저런 자세 갖고 어떻게 저 악착같기 짝이 없는 좌파 정부, 좌파 정권을 갖다가 때려 얻겠는가? 뭔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이준석이 무슨 하늘나라에서 갑자기 무슨 3천 기병을 끌고 온 천신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준석이 하루아침에 다 때려 엎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준석이 그렇다고 85년생이기 때문에 내년 대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국민들의 절절한 분노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라는 36살 청년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 뿐이죠. 그러니 이준석 현상, 즉 이준석으로 대변되고 있는 묻지마 바꿔의 바람은 불기 시작했고, 이 바람은 마치 나비 효과마냥 점점점 증폭되어 나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내년 대선에 그렇다고 젊은
누가 청년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 40세 이상이 되어야만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준석 씨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절절한 이런 국민들의 절규는 결국 이번에 이준석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 이준석을 통해서 드러난 이러한 변화에 사실은 모두가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세대교체 이야기하는데 내년 정권교체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세대교체의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세대교체 프레임에 우리가 몰입하다 보면은 정권교체를 놓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당초 당대표로 경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최고위원 쪽으로 방향을 튼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당이 산으로 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준석 아니라 누가 당대표가 되어도 당이 산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타고 이 국민의힘이란 당은 도도한 민심의 흐름, 민심의 강물을 타고 가면서 결국은 바다로 갈 겁니다. 장강의 뒷물이 지금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이번 이준석 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대교체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치판을 지난 4반세기 25년 동안 지배해온 것은 YS가 발탁했던 사람들, 또 DJ가 발탁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25년째 대한민국 정치판을 주물럭 거리고 있으니 국민들도 이제 지칠 때가 됐죠. 그러니 뭔가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당 정치인들도 이제 직장생활도 이제 10년 15년 하면 다 어떻게 보면 다 그만두기 마련인데 어떻게 25년째 그 인물, 그 밥의 그 나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어떤 변화의 촉구인 것이죠. 사실 이번에 이준석 씨 이른바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고 파천왕적이고 혁명적인 이와 같은 이준석의 약진, 이준석의 돌진으로 말미암아 일단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어떤 거대한 변화의 흐름은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마치 빙하가 꽝꽝 얼어있던 빙하가 어느 순간에 그 밑에 조그마한 물줄기가 흐르면서 거대한 빙하가 움직이기 시작하듯이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그와 같은 철옹성 같았던 그와 같은 여러 빙하들의 움직임들이 국민들의 뜨거운 절절한 그러한 절규의 바람에 따라서 이준석으로 대변되는 이준석 현상을 통해서 이미 빙하 밑에는 빈틈이 생기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물어요? 이준석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준석 개인으로 봐서는 이게 이번에 2등 당 대표가 되면 좋겠으나 그거 쉽겠는가. 지금 보면 어쨌든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이 사람들이 흔한 이야기로 후보 단일화하지 않겠는가. 내지는 지금 보면 전체 이번에 보면 이제 70%가 대의원 당원 책임 당원들이죠. 30%가 이제 본선에서는 일반 국민을 갖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및 책임 당원 및 당원이 책임 당원이 한 27만 명 되고 일반 당원이 한 4만 명. 그건 이제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되죠. 책임 당원은 자동이고. 이렇게 되었으니 대략 한 32만 명이 됩니다. 32만 명 중에서 아마 투표율은 한 30%, 그러니까 한 10만 명 정도가 투표할 거예요. 그런데 이 10만 명 중에 대부분 보면 현재 전체의 책임당원, 당원들의 28%가 TK고 23%가 PK, 부산 경남입니다. 즉 51%가 영남 지역의 책임당원과 대의원들이 편중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보면 자기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세대 교체의 바람에 흔쾌히 표를 던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쉽게 던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그렇게 던지지 않고 이번에 뭐 이준석이 2등, 3등, 뭐 심지어 4등 한다 그래서 이준석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미 국민의힘 그 부분 연공서열을 중요시 여기고 정세균 씨 표현대로 장유 유서를 갖다가 존중하던 보수 정당에서조차도 뭔가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구나 하는 그 메시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왜? 사실 이준석 씨가 당 대표가 되든 아니 되든 간에 예를 들어서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가 대표가 되어도 실제 이번 9월 초순 되면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옵니다. 그 직후에 국민의힘은 자기들 당 대표를 11월 초까지 뽑기 위해서 2달에 걸친 대선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당 대표는 그 대선 경선 레이스를 갖다가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관리자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될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 당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는 순간 대통령 후보는 당무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권한을 주게 됩니다. 당 대표는 사실상 대통령 후보의 보좌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씨가 당 대표가 되든 아니면 다른 네 사람 중에 누가 당 대표가 되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준석 씨의 여 같은 거대한 약진이 그야말로 꼰대 정당이고 웰빙 정당이고 늙은 정당이고 낡은 정당이고 라고 상대방한테 맨날 지청구당하던 국민의힘 입장에서 우리도 바뀔 수 있고 우리도 바꿔야 묻지마 바꿔 라는 국민들의 그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는 그 메시지 하나로 충분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 되면 뭐 할 일 뻔한 거 아닙니까? 할 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홍준표 전 대표를 갖다가 복당시키는 문제. 두 번째,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합당, 즉 통합하는 문제. 세 번째, 지금 바깥에 있는 가장 유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갖다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연스럽게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일을 당대표, 원내대표가 하면서 올 9월 달부터 시작될 대통령 후보 경선 그 과정을 가장 공정하고 그리고 가장 국민들의 눈을 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11월 초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그 대통령 후보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해받지 않도록 잘 커버해가면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데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진력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번 당대표의 역할일 뿐이죠. 다만 어쨌든 간에 이미 이번에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못살겠다 갈아보자, 묻지마 바꿔보자 하는 그런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재빠르게 부응한 것은 국민의힘이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일단 내년 3월 9일 대선 앞두고 예비고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긴 것 같습니다.